이걸 너무 꼼꼼하고 촘촘하게 시술을 해준 게 오히려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를 약하게 잡거나 아예 거의 잘 티가 안 나게 시술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상훈 권장입니다. 오늘도 새 영상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틀 전에 처음으로 정원장의 피지톡 영상 올려봤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지는 않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새 영상 올라오니까 응원의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동안 영상을 못 올리다 보니까 그간 구독자분들이 좀 감소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 영상 올리고 나니까 오히려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감소하더라고요. 아마 이전에 압출 영상 때문에 구독을 하시던 분들이 제가 압출 영상을 새로 못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취소하시는 것 같아요. 채널을 떠나가시는 분들이 직접 숫자로 보여지니까 마음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피부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정원장의 피지톡 두 번째 시간으로요. 리쥬란 힐러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리쥬란 힐러는 워낙에 유명한 시술이긴 하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PN이라고 하는 피부 재생인자와 피부 보습인자인 히알루론산이 섞여 있는 스킨 부스터 제품이고요. 피부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술로 시술 과정에서 피부에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엠보 주사 형식으로 시술을 하는 게 특징적인 시술입니다. 이 엠보 주사라는 게 피부 표면 가까이에 약물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고 그 부위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주사 방식이거든요. 스킨 부스터 시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냥 주사를 했을 때에 비해서 효과가 더 좋아서 이런 엠보 시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사라고 해서 한 땀 한 땀 손으로 시술하는 방식이 있고요. 더마샤인, 하이쿡스 등의 이런 주입기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주입 시술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PN 성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용을 해보면 보습과 탄력에는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많이 얇으신 분들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계절에 피부가 막 갈라지는 것처럼 당기고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시술해드리면 통증도 사라지고 촉촉해서 굉장히 좋다.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메이크업도 잘 된다 하시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 확실히 시술량이 좀 늘어나는 시술이에요. 오늘 저도 이 PN 시술 몇 분 해드렸어요. 한의원에서는 리쥬란 힐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미주안이라고 하는 한방 약침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는 곳들이 더 많을 텐데요. 이 미주안 약침 같은 경우도 리쥬란 힐러랑 동일하게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피행 성분을 정제해서 만든 한방 약침 스킨 부스터로요. 농도 자체도 리쥬란과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효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리쥬란에 비해서 개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요. 이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찾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이렇게 건조해지는 시기에는 요 미주안 약침 맞고 싶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건조해지는 시기에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다라고 이제 고민을 가지고 내원을 하시면 제가 먼저 이 미주안 약침 시술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건조감 때문에 미주안 약침 PN 시술을 좀 몇 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미주안 약침 시술을 하고 있으면 꼭 떠오르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사실 이분은 미주안 약침이 아니고 리쥬란 힐러 시술을 받으시고 부작용이 발생하신 사례인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면서 리쥬란 힐러 부작용 없이 맞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환자분은 작년 초에 내원하신 환자분이세요.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고요. 주변에 소개받아서 내원하셨다면서 이렇게 피부 상담을 들어갔는데
피부 상태가 진짜 좀 심각하긴 하셨습니다. 네. 염증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보상성 피지분비량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면포성의 트러블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지루성 피부염 상태로 진단을 해드리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내원하셔서 저희 이제 상담실장님이 여쭤봤을 때는 피부가 리쥬란 힐러 시술 받고 심하게 뒤집어졌다. 그래서 진정 치료를 한 달 좀 넘게 받았는데 가라앉지 않더라. 오히려 진정 레이저 하면 조금 더 피부 상태가 염증이 더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상황에 주변에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소개받고 내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상태를 보니까 이런 상황은 그냥 리쥬란 힐러 한 번 했다고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상당히 염증 상태가 좀 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리쥬란 힐러 시술 이전에 어떤 피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리쥬란 힐러를 하려고 하셨던 거냐 하면서 여쭤봤는데, 이분이 결혼 날짜를 잡고 그 웨딩 관리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결혼까지 한 4개월 조금 안 되게 3개월 좀 넘게 시간이 남은 상황이셨는데, 결혼식을 날짜를 딱 잡고 리프팅 시술도 하시고 토닝 레이저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근데 한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좀 예민해지고 오히려 염증이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조금씩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있는 상황에 피부과 원장님이 너무 피부 시술 많이 해서 그런다고 피부 시술하지 말라고 좀 혼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피부가 예민해지고 하는 게 계속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원장님은 막 시술하지 말라고 혼도 나고 이러니까 이분이 다른 병원을 찾아가신 거예요. 주변 이제 지인 소개로 또 이렇게 다른 병원에 찾아가셔서 피부가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서 리쥬란 힐러 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좀 욕심이 나시니까 근데 용량도 2앰플로 늘려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거죠. 피부과에서는 사실 지인 소개로 내원하신 분이시고 리쥬란 힐러도 이제 2앰플이나 받겠다고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과 원장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시술을 해주셨대요.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쥬란 힐러는 엠보를 잡아서 시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엠보를 정말 꼼꼼하게 촘촘하게 해가지고 그 시술을 아주 잘 해주셨었나 봐요. 그렇게 이분은 처음에 이제 시술을 받으시고 시술 애프터 보면 엠보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알거든요. 얼마나 원장님이 신경 써서 시술해 주셨는지. 결과 보고 만족스럽다. 시술 아주 잘 됐구나 라고 하고 이제 귀가를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피부가 엄청나게 염증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리쥬란 힐러 때문에 뒤집어진 거에 명확하다고 싶을 만큼 시술 직후부터 바로 피부에 염증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피지 분비량도 막 늘어나서 번들번들거리고 면포성의 트러블들도 막 생기고 그렇게 돼버리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리쥬란 힐러 해서 이거 피부 뒤집어졌구나 하고 진정 레이저도 하고 그 스테로이드 연고도 좀 사용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피부가 가라앉지를 못하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들 통해서 또 좀 알아보셨겠죠. 그래서 다행히 저희 한의원에서 잘 치료받고 가신 분이 또 지인분 중에 계셔가지고 저희 한의원으로 내원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리쥬란 힐러 하셔서 피부가 뒤집어지셨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군요 얘기를 하시면서도, 아니 근데 원장님, 리쥬란 힐러는 재생시술 아닌가요? 왜 그거 하고 피부가 뒤집어지나요? 이렇게 반대로 여쭤보시는 거예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포인트가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께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문제는 리쥬란 힐러 전에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시술을 해놓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 시술을 너무 많이 해놓다 보니까 피부가 이미 많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리쥬란 힐러 시술이 들어간 거, 우선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리쥬란 힐러만 다른 병원에 가서서 시술을 받으셨단 말이죠. 사실은 저는 이게 더 문제가 된다고 봐요. 기존에 계속 진료를 배우시던 원장님께서 이 환자가 무슨 시술을 했고 그래서 그 피부 증상이 나타나게 된 히스토리가 이런 이유일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리쥬란 힐러 시술을 하실 때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당히 시술의 강도를 조절해서 시술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병원으로 찾아가시면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너무 욕심내서 2앰플까지 용량을
늘려가지고 시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신 거다라고 하니까 저는 피부가 예민해지는 게 느껴져서 빨리 회복하려고 용량을 늘린 건데 용량을 늘린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해주셨어요. 이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리쥬란 힐러는 재생 시술로 알려져 있고요.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도 다 재생인자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피부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시술이거든요. 똑같은 시술도 피부에 자극을 많이 줘서 시술을 할 수 있고요. 피부를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리쥬란 힐러 아니더라도 시술 강도와 타겟층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피부에 자극을 강하게 주는 방식으로 시술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피부에 재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제가 한의학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시술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자극이 강하게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재생력을 좀 더 북돋는 방식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거를 한의학적 개념으로는 보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라는 글자는 우리 보약할 때의 그 보자예요. 그래서 뭐 더해준다, 북돋아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고요. 사한다는 뜻은 설사할 때 그 사자예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주기도문 같은 거 외우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때 그 사하여 주시고 할 때 그 사자도 깎아내다, 덜어내다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사라고 하는 의미는 더함과 깎아냄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든 치료법, 모든 시술을 할 때는 이 보사의 정도를 잘 고려해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요. 한의원에서는 침 치료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런 보사의 개념을 가지고 침 치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쥬란 힐러라든지 피부 시술을 할 때 조절을 해가면서 시술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보사의 개념 하에서 리쥬란 힐러 시술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요. 이 시술은 스킨 부스터 시술이니까 성분 자체는 보하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PN이라는 그 성분 자체가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재생인자니까요. 그리고 용량을 늘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하는 의미예요.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더 많이 주입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엠보 시술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엠보 시술은 사하는 의미의 행위입니다. 시술을 하는 이유 자체는 사실 약물을 피부 표면에 오랜 시간 머물러 두게 해서 재생인자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서 피부에 집중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술 과정에서 피부가 물리적으로 뜯어지면서 피부에 자극을 상당히 주게 돼요. 비슷하게 엠보를 만드는 시술이 또 하나 있는데요. 흉터 치료에 응용하고 있는 그 에어 서브시전이라는 시술이 있어요. 바늘을 흉터 아래 피부층에 밀어 넣어 놓고 그곳에 공기를 강하게 팡 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공기가 흉터 아랫부분에 엠보를 만들게 되고요. 그 엠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를 뜯어 놓는 거죠. 흉터 치료는 어떻게든 이 흉살이 된 부분을 뜯어내 주는 게 좋고요. 이 시술은 굉장히 자극이 강한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엠보라는 걸 만든다는 의미는 피부 아래쪽에 특정 물질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부가 살짝 뜯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자극이 없지는 않아요. 다만 이 리쥬란 힐러 시술할 때 엠보는 엠보를 통해서 피부에 상처를 낸다고 하더라도 재생인자를 충분히 넣어줘서 시술 직후에는 약간은 자극이 있지만 이후에 재생이 더 잘 되게 해가지고 피부 상태가 더 깨끗해지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여성 환자분의 경우에는 피부가 이미 잦은 시술로 많이 손상을 받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예민감이 심해진 상태였죠. 용량을 올린 것 자체는 괜찮지만 엠보를 너무 꼼꼼하고 촘촘하게 시술을 해준 게 오히려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엠보를 약하게 잡거나 아예 엠보가 거의 잘 티가 안 나게 시술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리쥬란 힐러 시술 후기 찾아보시면 엠보가 촘촘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시술 후기에 너무 시술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좋았다. 시술 아주 잘 받고 간다. 여기 엠보도 굉장히 촘촘하게 잘 잡아주시고 원장님이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신다. 추천드린다. 이런 글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큰 문제가 없는 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시술하는 게 괜찮지만 예민해진 피부에서는 엠보를 너무 촘촘하게 잡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피부 상태를 고려해서 이런 엠보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엠보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엠보가 잘 티가 안 난다는 거는 약물이 피부 표면에 머무르지 않고 쉽게 퍼질 수 있도록 시술을 했다는 건데요. 재생 성분의 전달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재생 성분이 피부에 집중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약간 손해보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과도한 자극으로 피부에 부작용이 생기게 하는 것보다는 재생 인자를 피부에 공급은 해주면서 너무 자극이 안 되게 하는 게 오히려 피부의 회복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들 받아보시니까 시술 사례를 찾아보면 부작용 사례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부작용 사례에 대한 온라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약한 피부에 너무 꼼꼼하게 엠보를 잡은 것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들 중에 주사 피부염이나 안면 홍조가 원래 있는 상태에서 이런 리쥬란 시술 받으면 그런 것도 좀 좋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리쥬란 시술을 받으셨다가 피부가 오히려 더 뒤집어져 가지고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런 분들의 케이스도 그렇고 피부 상태를 잘 고려해서 이 보사의 개념을 가지고 잘 조절해서 시술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리쥬란 시술을 받으실 때도 이런 부분을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길 당부드려요. 앞서 설명드린 환자분의 얘기를 조금 마무리해보자면 지루성 피부염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만큼 피부가 많이 예민해진 상황이어서 사실은 3, 4개월의 시간도 그렇게 넉넉한 치료 시간은 아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약 복용도 하시고 진정치료도 일주일에 2번 정도까지 내원을 하시고 그러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치료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결혼식 전까지는 다 좋아지셔서 본식 때는 문제없이 결혼식을 올리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원장의 피지톡 2번째 시간으로 리쥬란 힐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리쥬란 힐러는 좋은 시술이긴 해요. PN 성분 자체는 재생력과 보습력도 정말 좋아지게 하고요. 피부 탄력도 올라오게 해서 잔주름이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미주안 시술을 해드리면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고요. 많이들 좋아하셨어요. 오늘 시술 받으러 오셨던 분들도 이전에 시술 한번 받아보시고 가을 되니까 또 받고 싶다 하셔서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시술은 언제나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재생 시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예민해진 피부에도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욕심내서 시술하시면 오히려 피부 상태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정원장의 피지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는 주제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